저는 제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형의 말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 모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날,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저는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날이면 늘 그랬으니까요. 아내는 그날도 말이 없었습니다. 부엌과 식탁을 오가며 국을 데우고 반찬을 정리하는 모습은 늘 보아오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 익숙함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정말 아무 일도 없을 거라 믿었던 그날, 제 마음 한쪽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과의 모임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형은 자영업으로 성공했고 늘 가족 모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내가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듯 저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 눈빛에 무언가 불안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형의 가족과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형은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 새로 산 차 이야기, 최근에 다녀온 여행 이야기. 저희는 듣는 편이었습니다. 아내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형이 문득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요즘은 뭐하고 지내? 아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안일하고 산책도 하고요. 형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것도 일이라고 하나. 순간 식탁 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탁에 모두가 둘러앉았을 때 형은 상 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아내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 챙겼네. 웃자고 한 말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애써 웃었고 형의 배우자는 말없이 물잔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손이 잠시 멈추는 걸 말입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아주 조금 떨렸고 고개는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밥을 먹었고 필요한 반찬을 말없이 건넸습니다. 형은 그때마다 사소한 말들을 덧붙였습니다. 작은 지적처럼, 농담처럼.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말들, 비슷한 표정, 비슷한 침묵이 이미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형 성격이 원래 그렇지. 괜히 말 꺼내면 분위기만 더 나빠질 거야. 아내도 이제 그러려니 할 거야.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결국 제 편의를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아내는 익숙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참아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아내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형의 배우자가 가져온 음식은 칭찬받았지만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뭐 이런 것도 못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저는 침묵했습니다. 형제 사이니까, 가족이니까, 나이 든 사람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흐르던 그 어색한 공기 속에서 아내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고 저는 그걸 보면서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형이 계산서를 보더니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요즘 물가가 장난 아니네. 아, 근데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어차피 쓸 데도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형, 그 말은 좀. 하지만 형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왜 농담도 못해? 다들 알잖아. 내가 장난으로 한 말인 거.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웠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 지인을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분 말이에요. 모임 끝나고 혼자 계단에서 우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귀에서는 웅웅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내가 제가 없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계단에 앉아 혼자 울고 있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내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넘기던 순간들, 아무렇지 않은 척하던 모습들, 그 모든 것이 저를 위한 배려였다는 걸.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가족 사이를 지키려고 아내는 혼자서 모든 걸 삼키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옆에서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내를 무시한 건 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저, 분위기를 핑계로 침묵을 선택했던 저 역시 같은 편이었습니다. 저 역시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의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그 모든 핑계 뒤에 숨어서 저는 아내를 혼자 두었습니다. 형보다 더 큰 잘못은 바로 저였습니다. 아내는 형의 말보다 제 침묵에 더 깊이 상처받았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게 가장 아팠을 겁니다. 그 사실이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형이 또다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형, 그만하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형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슨 말을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제 아내를 존중해 주세요. 그 자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에 담긴 마음을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른이라는 이유로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더는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깊게 베는지, 침묵 하나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주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지켜야 할 건 지키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웃습니다. 진짜로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